산업안전 산업기사 실기 두 번째 파트 중 첫 번째 챕터 안전교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되고 57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57페이지는 어디를 체크해주면 되냐면 학습 정도의 4단계가 무엇인지 정도는 체크해주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지, 두 번째는 지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해, 네 번째는 적용이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고 정독을 통해서 4단계가 무엇이다 정도만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육심리학에서 학습이론 중 SR 이론에 대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을 봐주시면 되냐면 두 번째에 있는 파블로프에 대한 것을 봐주면 되겠습니다. 파블로프의 학설자가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조건반사설이므로 여기에 대한 원리 및 법칙은 시간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강도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가 있다 정도는 체크하고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3번 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체크해주면 되냐면 1-1에 있는 교육의 3단계 정도는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지식교육으로서 말 그대로 지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강의 또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되겠고 2단계 기능교육은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견학을 가거나 현장 실습을 통해서 경험을 체득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의 태도교육은 무엇이냐면 생활지도 및 작업 동작 지도 등을 통해서 안전행동을 습관화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교육방법, 교육훈련 기법의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이것은 필기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하고 보면 되겠는데 두 가지로는 OJT와 OFJT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특징을 잡아주면 되는데 OJT는 말 그대로 On the Job Training이고 OFJT는 Off the Job Training이기 때문에 지금 트레이닝 여기 G가 빠져있죠. G를 추가해주면 되겠고 On은 말 그대로 같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도중에 계속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고 Off는 일을 마무리한 후에 다 같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을 하는 도중에 우리는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정에 맞는 실제적 훈련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업무를 하면서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계속성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배우면서 즉각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업무에 바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게 되겠죠. 그럼 반대로 OFJT에 대한 특징을 보게 되면 한 번에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교육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 강사가 단체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지식 및 경험을 교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정도는 체크하고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5번 교육 내용 중에서는 어디가 중요하냐 1-1에 있는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 과정별 교육 시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면 채용시 교육에서 일용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서도 잘 출제되고 있지만 실제 근무지에 들어갔을 때 실무적으로 갔을 때도 가장 많이 하는 교육이 바로 일용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용 근로자가 왔을 경우에는 신규일 경우에 반드시 1시간 이상의 교육을 해줘야 되고 이때 교육을 진행하면서 안전장구류 등을 분출해주고 그 다음에 각 공종마다 위험한 부분들을 체크해주는 교육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기교육으로 다시 올라가도록 하면 네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정기교육 중에서 사무직 종사 근로자에게는 어떤 교육이 실시가 되어야 되냐면 매 분기 3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같은 매 분기 3시간 이상이지만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 교육해주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관리 감독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연간 16시간은 받아줘야 된다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특별교육에 대한 것도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어떤 신규자가 들어오면 반드시 채용시 교육은 먼저 진행을 하고
특수 공정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교육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증,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특히 타워 크레인 종사하는 경우에는 너무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타워 크레인의 경우에는 8시간 이상을 따로 받아줘야 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성면 작업을 하거나 용접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2시간 이상은 받아줘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에도 중요하지만 실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즉 건설 일용 근로자는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자, 이것은 안전관리자가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협회 같은 곳에서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받고 와야지만이 이렇게 채용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특별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채용시 교육을 했을 때 일용 근로자를 뽑게 된다면 반드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과 신분증은 반드시 받아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도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 지금 잘 보게 되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만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신경 써서 외운다면 나머지는 34시간 이상, 그 다음에 24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신규와 보수 모두 6시간 이상씩,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신규 교육은 없으며 보수 교육이 8시간 이상이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내려가서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정독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지금 2-1을 보게 되면 특별안전보건교육, 아까 말씀드렸던 2시간을 추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외우기 힘들기 때문에 가볍게 정독을 해주면 되고, 그나마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인 62페이지를 보도록 하면 62페이지에서 7번 화학설비에 탱크 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것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외워주도록 합니다. 자, 우측에 있는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외워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가볍게 정독을 통해서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7페이지에서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 자, 이것도 단순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밀폐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소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하게 되겠고, 그때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떠올린다면 충분히 외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밀폐 공간에서는 당연히 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 농도 측정을 반드시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보호구를 당연히 착용해줘야 되겠고, 그 밖에 장비 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 같은 것도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단순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어떠한 방법으로 외워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외우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개념 잡기 부분은 계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챕터 산업심리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챕터에서는 출제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 되는지 가볍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착각현상의 종류는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착각현상의 종류로는 자동운동, 그 다음에 가현운동, 유도운동이 있다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71페이지에서는 주의의 특성을 보면 되는데, 주의의 특성의 종류로는 선택성, 변동성, 방향성이 있습니다. 선택성은 무엇이냐면 한 번에 많은 종류의 자극을 지각하거나 수용하기가 곤란한 상태로서 소수의 특정한 것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이 선택성이 되겠고, 변동성이란 어떠한 부주의의 리듬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시간 계속될 수 없다라는 거의 변동성. 그 다음에 방향성은 무엇이냐면 주 지점만 인지하는 특성이 대한 것이 바로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 된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에서는 무엇을 체크해주면 되냐면 적응 기제에서 방어적 기제에 대한 부분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체크해주도록 합니다. 보다도 꼼꼼하게 정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승화에 대해서 가볍게 정리해 보도록 하면 어디가 중요 포인트다? 욕구 충족을 위해 보다 가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기제가 승화가 되겠고, 보상은 말 그대로 보상심리 이런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무능이나 열등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장점 같은 것으로 결함을 보충하려는 행동 기제가 되겠고, 세 번째 합리화, 자기 합리화 이렇게 많이 한다고 들었죠. 자기의 실패나 약점을 그럴듯한 이유로 들어서 남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동일시는 무엇이다? 자신의 이상향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 정도 체크.
그 다음 마지막으로 투사는 자신의 열등감을 다른 것에 던져 그것들로 결점이 있음을 발견해서 열등감을 벗어나려는 기제.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투사가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73페이지. 자, 양립성 부분 중요하죠. 산업안전기사에서는 많이 출제되지만 산업안전 산업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출제율이 낮긴 합니다. 하지만 이 양립성 자체에 대한 개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 중에서 위에 세 가지. 첫 번째 개념적, 공간적, 운동의 양립성 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주도록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면 쉽게 외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개념적 양립성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개념적인 현상, 즉 우리가 정수기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정수기를 봤을 때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파란색과 빨간색을 구분하게 되겠죠. 찬물 하면 떠오르는 게 빨간색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기는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구분되어 있고 요즘 나오는 정수기는 색깔이 안 나와 있고 버튼으로 조절이 되지만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예전 정수기들을 보면 파란색이 시원한 물, 그 다음에 빨간색이 뜨거운 물이다 라는 걸 개념적으로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간적 양립성은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가스레인지가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레인지를 생각해보면 각각 위치에 따라서 어떤 것을 틀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구가 이렇게 3개가 있다고 보도록 하면 아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화구가 있다면 보통 이런 식으로 버튼이 있겠죠. 왜냐하면 왼쪽 버튼은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겠고 가운데는 중간, 오른쪽은 우측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간을 봤을 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게 공간적 양립성.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운동의 양립성은 뭘 떠올리면 된다? 자동차 핸들을 떠올려주면 됩니다. 자, 자동차 핸들을 떠올리면 당연히 왼쪽으로 꺾으면 좌회전, 오른쪽으로 꺾으면 우회전이 된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예시와 함께 개념을 외워준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정독을 해주면 되고 75페이지에서는 어딜 체크한다? 4번에 있는 4-1 아래 말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공식이 이런 것이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고 공식에 어떤 것을 대입하는지 정도는 암기하고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휴식시간 산출에 대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공식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고 이따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대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레인의 법칙은 가볍게 읽어주면 되겠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번에 있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은 한번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욕구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위와 상위로 나눌 수 있고 하위라는 것은 부족한 부분, 상위라는 것은 더 발전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위는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리적 욕구가 하위 욕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더라도 너무 배고프거나 숨을 못 쉰다면 더 발전된다라는 걸 생각을 못 하겠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욕구가 깔려야지 우리가 더 안전 욕구도 생기고 사회적 욕구도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 존경도 생기고 자아 실현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생리적 욕구가 되겠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맥그리거의 XY 이론도 마찬가지로 필기에서 중요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걸 떠올리면 되냐면 X는 나쁜 거, Y는 좋은 거라고 봐주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X이론은 성악설, 그 다음에 Y이론은 성선설 이렇게만 구분해 주시면 문제가 나왔을 경우 충분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에서 체크해 봐야 될 거는 TBM. TBM은 실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 시작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안전에 대해서 체크하고 위험 요소에 대해 체크함으로써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1페이지를 보도록 하면 81페이지에서 2-2 위험예지 훈련 4단계 진행 방법은 우리가 작업형에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1단계 현상 파악, 2단계 본질 추구, 3단계 대책 수립, 4단계 목표 설정 부분은 암기를 하고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계산 문제 하나만 체크하고 이번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82페이지 두 번째 개념 잡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식시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데 소요되는 에너지는 분당 5.5, 그 다음에 평균 에너지가 4kcal/min라고 할 때 휴식 에너지는 1.5, 작업시간이 60분일 때의 휴식시간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평균값은 원래 5였는데 문제에서 4라고 줘졌기 때문에 4를 대입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소요되는 에너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값에 5.5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그대로 계산기에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 22.5분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고, 최종적인 답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라는 언급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2.5분이 된다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파트 2 부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